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카드를 쓰면 돈을 돌려준다고요. 그것도 그냥 몇천 원이 아니라 매달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부가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번 제도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현금 사용을 고집하시다가 정부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 상품권도 그렇고 교통비 지원도 그렇고 현금만 쓰다 보니 혜택을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꾸준히 사용해 왔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 주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은 평생 현금만 쓰다가 손해를 많이 본 경우였습니다. 마트에서도 현금 지불만 고집하다 보니 카드 포인트 적립도 못하고 각종 소비 쿠폰 혜택에서도 빠져 있었죠. 이번 소식을 듣고 나서도 처음엔 나랑 상관없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설명해 주니 혹시 몰라 카드 사용 실적을 확인했더니 작년에 이미 꽤 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충분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본인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칠 뻔했는지 깨닫고 후회하는 눈치를 보였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아들 부부와 같이 살면서 대부분 생활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해 왔습니다. 특히 손주 용돈이나 장난감도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작년 평균 사용액이 높게 잡혀 있었죠. 처음엔 이렇게 많이 쓴 걸 또 늘려야 하느냐고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 평균이 100만 원이라면 올해 가을에 110만 원을 쓰면 증가분이 10만 원이 됩니다. 이 10만 원의 20%를 돌려받는 거니까 실제로는 20만 원이 아니라 18만 원만 쓰고도 같은 효과를 보는 셈이었죠. 그제서야 어르신은 이왕 생활비로 쓸 거라면 카드로 모아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 이야기인데요. 평소에는 카드 매출이 많지 않았지만 본인 가족 생활비만큼은 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분은 현금 대신 카드를 쓰면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이번 제도의 목적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본인도 환급금을 챙기면서 동시에 같은 자영업자들을 돕는 일이니 일석이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번 상생 페이백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감이 오실 겁니다. 중요한 건 특별히 복잡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나이가 많다고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작년에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올해 가을에 조금이라도 더 쓰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작년에 카드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이번 기회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다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족 카드나 법인 카드는 안 되고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여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처도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은 인정이 안 됩니다. 또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바로 결제하거나 테이블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 분식집, 약국, 미용실 같은 곳은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가는 곳들이라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상생 페이백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다면 은행 창구나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틀 뒤에 본인의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후에는 목표를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확인만 하고 나면 남은 건 생활비를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전기세나 통신요금 같은 자동이체는 인정이 안 되니 가급적이면 장보기 외식병원 진료 같은 소비를 카드로 돌리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는 멈추겠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방식과 상품권 사용처, 그리고 복권 제도까지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정작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몰라 그냥 넘어간 적. 현금만 고집하다가 주변 사람들만 지원금 챙기는 걸 보고 아쉬웠던 기억. 사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런 일을 한두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생 페이백 제도는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작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다면 특별한 소득 조건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쓰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해 볼 만한 제도라는 거죠. 이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가을에 카드를 조금이라도 더 쓰면 그 초과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3달 동안 총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카드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아쉽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카드나 법인카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용처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식당, 카페, 약국, 미용실, 세탁소 같은 생활 밀착 업종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면 포함됩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바로 결제하거나 테이블 태블릿으로 주문할 경우에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비 패턴을 조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 가을에 110만 원을 쓰면 증가분이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30만 원을 더 썼다면 6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 50만 원을 더 썼다면 1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즉 늘어난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커지지만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돌려준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많이 쓰기보다는 생활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신청을 제때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가을부터 늦가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이 나뉘어 있으니 본인 날짜에 맞게 신청하셔야 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상생 페이백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할 수 있고, 만약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이틀 뒤에 본인의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 목표를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환급금 활용을 똑똑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온누리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약 13만 곳에 달합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당장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장복이나 생활용품 구입 같은 필수 지출에 맞춰 사용하면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추가 혜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상생 페이백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상생 소비 복권에도 응모됩니다. 카드 결제 누적액이 5만 원 이상일 때마다 복권이 한 장씩 주어지고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각 2천만 원이 지급되는 이벤트이니 혹시라도 당첨된다면 큰 보너스를 얻는 셈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점입니다.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처를 소상공인 매장으로 집중하고 기간 안에 꼭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조건도 없고 큰 위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세대가 충분히 도전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번 기회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차원을 넘어 생활 속 소비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는 현금만 쓰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만약 작년에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혹은 나는 이미 매달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서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본인의 상황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